배수입니다. 오늘은 기분 나쁜 상대를 품위 있게 제압하는 결정적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묘하게 자존감을 이렇게 갉아먹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 기분이 묘하게 나빠 이러든지 아니면 왠지 내가 초라해져. 뭐 이렇게 당황하게 되거나 막 이렇게 뒷맛이 안 좋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일명 자존감 도둑들. 그리고 하여튼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상대를 이제 특별히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할 때, 너는 진짜 이렇게 얼굴을 많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너 화장 진짜 잘한다. 딴 사람 같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나는 하나하나 똑같아서 그냥 이렇게 막 맨 얼굴로 그냥 막 다니잖아. 로션만 바르고. 이렇게 하면 그게 화장을 잘한다는 그 말이 칭찬으로 안 들리고 굉장히 묘하게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그죠? 회사에서 이제 친구들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참 잘 나가니까 너 좋겠다. 근데 난 애들이 최우선이라서 엄마가 키우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그러잖아. 그 후회하기 싫어서 애들한테 올인하느라고. 막 계속 애들한테만 붙어. 이렇게 얘기해주는 친구. 워킹맘들은 들으면 기분 별로 안 좋습니다. 묘하게 기분이 나쁘고 본인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그냥 이제 어떤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친구를 만나서 너 시간 많아서 좋겠다. 막 브런치도 먹으러 다닐 수 있지. 막 가로수길 이런데 막 이러면서 내 버킷리스트잖냐. 난 정말 진급이 뭐라고 일에 파묻혀 지낸다. 이러는 이제 일하는 친구를 보면 전업주부 마음이 왠지 기분이 나빠요.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친구가 만나서 네 남편 정도는 괜찮지. 연봉이 적으면 어때? 요즘 같은 시국에 그 정도가 어디냐 요즘. 이렇게 얘기하면 내 남편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건가? 묘하게 또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분이 나쁘게 하는 어떤 친구나 이제 직장 동료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기분이 나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정도를 갖고 이제 막 기분 나쁘게 나 기분 나빠 이러면서 이제 맞대응하기에는 관계가 깨질 것도 같고 내가 속 좁은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아서 아무 대꾸도 못하고 참고 집에 왔는데도 생각만 하면 기분 안 좋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묘하게 무례하게 하는 사람들한테. 자, 첫 번째, 같은 눈높이로 상대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이제 친구가 동료나 뭐 선배나 말로 공격했다고 해서 더 심한 말로 응수하면 대단히 이제 같은 눈높이로 어떤 이제 싸움이 붙는 거죠. 그럴수록 이제 냉정하고 현명하게 대꾸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이제 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듣고 이제 굉장히 기분이 탁 상해가지고 이렇게 탁 이제 쏘아붙이는 그런 경우 무슨 뜻으로 그런 말 하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렇게 말이 비비 꼬였어? 너라면 그런 소리도 기분 좋겠니? 선배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건가요? 뭐 이러게 하면서 굉장히 열등감 아니야? 뭐 이러면서 왜 일 안 하니까 왜 괜히 트집 잡는 열등감이야 뭐야? 뭐 막 이런 거 이렇게 나오면 이제 막 가자는 거죠 서로. 그런 어떤 이제 자존감 도둑들을 봤을 때 같은 스타일로 나는 같은 눈높이로 상대하지 않겠어 라는 결심을 미리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죠. 자,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상대의 마음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돋보이고 싶어서예요. 그러면 교묘하게 나를 깎아내리면 상대를 깎아내리면서 자기가 우위에 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상대 친구보다는, 내가 저 후배보다는, 내가 저 동료보다는 내가 우위에 서야 돼. 이제 이렇게 그래야지 자기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저 사람을 깎아내려야지 내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포인트는 뭔가 하면요, 그런 사람 앞에서는 약하게 굴었으면 안 돼. 약하게 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꾸도 못하는 사람일수록 공격의 타깃이 되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그 사람의 타깃이 되지는 않겠다라고 거부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이제 이야기를 이제 거기서 탁 자르거나 아니면 장소를 거기서 벗어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맞대응을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이제 주로 이제 깐죽이들이 있어요. 깐죽이들 그렇잖아요. 이제 누군가가 이제 뭔가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내가 해가지고 이제 잘 되고 막 칭찬받고 이랬어요. 근데 그걸 갖고 못마땅한 이제 깐죽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부족하더라도 혼자 하는 게 낫지. 밥 떠먹여 주는 것처럼 뭐 주변에서 다 도와주는 거는 그게 뭐 프로라고 할 수가 있어? 딱 이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러면 자리를 탁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말 끊고 자리를 떠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맞상대를 안 하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게 바로 포인트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내가 상을 받았어요. 무슨 이제 우수사원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걸 또 이제 못마땅해 하는 또 선배가 요즘은 상 주는 기준이 도대체 뭐야? 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뭐 정치 잘하는 게 그게 훨씬 나은 거지? 뭐 그런 분위기인 거지, 회사가 지금. 안 그래, 김대리? 김대리 나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같이 맞대요? 기분 나쁘면 맞대요? 이런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말을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게끔 딱 멈추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기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칭찬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때 쓰는 건가 하면 내가 그 사람이랑 도저히 인연을 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직장 상사라든지 피하기 힘든 상대 또는 이제 계속 함께 협업을 해야 되는 상대라면 칭찬해 주기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직장 상사인데 어쩔 거예요? 계속 내가 도움을 받고 함께 매일매일 부딪히면서 일해야 되는 사람인데 어쩔 수가 없죠.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이제 이기려고 하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한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 칭찬을 해주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무력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예요. 이제 뭐 나는 이제 이제 전업주부고 저 사람은 친구는 막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막 그렇게 넌 정말 좋겠다, 브런치도 먹으러 다닐 수 있겠고 막 해서 나는 정말 일이 바빠서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제 이렇게 해서 나를 긁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맞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칭찬을 해주는 거죠. 일이 바빠서 정말 힘들겠다. 원래 지금 올라갈수록 책임감이 커지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한 거는 사실 이제 그런 칭찬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그런 전업주부로서의 그 여유롭고 정말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나는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쟤는 정말 시집을 잘 가서 저렇게 편안하게 사나? 이게 정말 약이 올라서 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래 일이 바쁘고 힘들겠다. 책임감도 커지니까 얼마나 힘드니. 그래도 거기서 그런 직업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훌륭해. 라고 아예 해줘버리는 게 가장 제대로 대답하고 제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무력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거죠. 나는 일하고 거꾸로 저 사람이 이제 그 전업주부인데, 친구가 전업주부인데 애들 직접 안 키우면 후회한다고 해서 난 애들한테 올인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워킹맘이라서 속이 쓰리더라도 아유 그래 얼마나 좋니, 애들 야무지게 잘 키우고 그래 그게 최고다 라고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거 있죠. 회사에서 나는 왜 네가 우상을 타게 됐는지 모르겠더라.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분 나쁘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난 전혀 기분 안 나쁠 거야 라고 해주는 게 그 사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김 과장님이 다 도와주신 덕분이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주면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되겠어요. 말로 상처 주는 사람들은 듣는 사람이 이렇게 막 움츠려들거나 이렇게 막 힘들어하거나 이렇게 당황하거나 그런 반응을 기대하죠. 근데 움츠려들지 않고 상대를 가볍게 칭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라서 상대가 오히려 당황합니다. 그런 반응을 이제 반복해서 보여주면 나한테는 재미없어서 이제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죠. 어떤 말을 해도 저 친구는 영향을 잘 안 받는구나. 그런 말 더 이상 안 합니다. 말로 이제 공격하는 사람 말을 참 예쁘게 안 하고 참 말 진짜 별로 안 예쁘게 한다 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그런 불안의 심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둠이 있고 불안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싸우지 않고 이제 그 싸움을 미리 차단시키는, 제가 이제 3가지 방법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그 친구의 그 동료의 전의를 잃게 할 수 있습니다. 활용해 보시죠. 이세미의 직장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